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위정편 12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정편 12장은 그 아주 짧습니다. 짧은 그 말인데 그 의미는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정편 12장은 이렇게 그 두 줄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군자 불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만 봐서 군자가 그릇이 아니다. 군자 불기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도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역할, 변화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제목하고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매치시킬 때 이거는 상당히 동떨어진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제목하고 군자불기라고 하는 말을 연결시켜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뭐예요? 그릇이죠, 그릇. 이거는 국그릇인가 밥그릇인가 그릇이고, 요거는 찻그릇. 요거는 그 죽을 담는 죽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각기 다른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밥 담는, 이 밥을 담는가, 국을 담는 거. 이건 차를 담는 거. 여러분, 찻잔에다 밥을 담는다 생각해 보세요. 찻잔에다 국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어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얘기는 특정한 밥은 밥, 차는 차, 그다음 죽은 죽 이렇게 특정한 용도를 가진 도구, 특정한 용도를 가진 도구를 우리는 밥그릇,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그릇은 밥을 담는 용도로 만들어졌고 국그릇은 국을 담는 용도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밥그릇에 국을 담으면 좀 불편하죠. 밥그릇에다가 국을 담아보세요. 밥그릇에다 국을, 이게 조금 이거 요새는 저 밥그릇 조그만하죠. 거기다 국 담으면은 옛날에는 고봉떼기라고 했죠. 고봉떼기 이렇게 밥을 갖다 많이 담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꾹꾹 눌러서 우리 어머니가 그 밥을 담아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근데 요새는 이제 그릇이 조그만해졌어요. 밥그릇이 조그만해져 가지고 그 조그만 그릇에다 국을 담으면 좀 이상하죠. 거기다 또 차를 담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것입니다. 국그릇은 국을 담는 역할하고 밥그릇은 밥을 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그릇에 밥을 담으면 어색합니다. 다시 말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용도에 맞게 만들어졌고 그 역할을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색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러한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는 군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밥그릇에다 밥도 담고 국에다 국그릇도 담고 찻그릇에다 차도 담고 그 다음에 또 뭐 국도 담고 뭐 이런 역할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지 한 가지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군자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학설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의 그 신분제도입니다. 신분제. 왕이 있고, 그 밑에 제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후 밑에 대부, 사가 있고, 그 밑에 농민이 있습니다. 농민이 이렇게 그 위계적인 신분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공자가 살았던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 사회구조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밥그릇을 담는 것처럼, 밥그릇처럼 왕은 왕의 그릇이 있고, 제후는 제후의 그릇이 있고, 경대부사는 대부사의 그릇이 있고, 농민은 농민의 그릇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정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각기 다른 그릇에 담기는 것처럼 한정적인 기능에 그쳐야 하고 한다는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과 관련하고 그 신분에 따른 역할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신분 상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은 정치나 학문에 종사하고 농민은 농사를 짓는데 그 쓰여졌고, 장인은 기술을 다루는 데 쓰여졌고, 상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러한 분명한 그 역할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 사회구조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 역할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각기 다른 그릇에 담기는 것처럼 한정적인 기능에 그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과 역할이 정해졌는데 고정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귀족은 정치나 학문, 농민은 농사짓고, 장인은 장인대로 기술을 이렇게 구분이 됐던 것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신분사회를 비판하고, 군자는 한 가지 역할만을 수행하는 그릇처럼 고정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가 시대 상황에 맞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있는 다재다능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자는 단지 하나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시야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신분사에 있어서 주어진 그릇에 국한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다시 얘기하면 공자의 평등 사상을 암시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을 현대적인 말로 바꿔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한 분야의 갇힌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특정한 기술을만 익히면 평생 동안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고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그릇을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I 시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AI 시대가 올 것 같으면은 이미 왔습니다만, AI 시대에서는 다양한 직업, 한 가지 직업이 없어지고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나고 또 다른 직업이 없어지고 다른 역할이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한 우물만 팠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AI 시대라든가 변화가 다변화된 이러한 사회에서는 역할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경험하거나 한 직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가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꿀 것 같으면 멀티플레이어 형 인재 또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플레이형 인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 한 가지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돼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직업이 막 없어지고, 현재의 직업이 없어지고 또 금방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나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여러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더욱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그릇은 밥만 담고 국그릇은 국만 담는다는 식의 제한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처럼 밥그릇은 밥을 담고 국그릇은 국만 담는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생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모가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한 가지 분야에만 갇히지 않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독서, 예술, 체육, 과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 흥미가 있는 아이에게는 코딩을 접하게 한다든가, 문학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연극이나 스토리텔링 같은 것을 접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공학을 접하게 한다, 이건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를 갖춰야 되는 것이다.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자, 불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역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인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살았습니다마는 오늘을 예견한 것 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말이 군자 불기라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고, 한 가지 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한 가지 사고에 이렇게 아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방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말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우리 부모들은 다양한 사고방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이외에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여행을 시켜준다든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좋아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탐구하면서 다른 분야,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 분야와 연결할 수 있는 지식 같은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부모가 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정편 12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정편 12장은 군자 불기, 군자는 불기,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을 살펴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군자라고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시대에,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정편 12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